네, 이번 장에서는 지금 챕터 5장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챕터 1에 원래 포함되어 있던 TCP 클라이언트, TCP 서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TCP 서버를 수정을 해서 accept thread를 사용하도록 TCP 서버 socket accept thread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또 바꿔서 IOCP 모델을 사용하도록 바꾼 모델이 있습니다. 예, 이 모델은 역시 IOCP를 사용을 하는데 좀 클래스가 좀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설계를 했고요. 우리가 최종 사용할 그 구현물에서 최소한 IOCP의 동작만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만 이렇게 구현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IOCP 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모든 소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이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GitHub에서 GP101에 들어가서 디콘 서버를 다운받으면요. 그 챕터 1부터 5까지 있고요. 챕터 1 안에 보면 소켓 억셉트 스레드, 스레드 IOCP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분석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IOCP 챕터 5장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IOCP와 거의 똑같은데요. 좀 더 이제 좀 범용성 있게 실제 서버에서 사용할 클래스의 구조에 맞춰서 작성한 소스입니다. 네, 먼저 이 소스를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하면 이상이 없는 상태이고요. 다음에 서버를 실행해서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를 실행을 했고요. 보면 여러 스레드가 실행이 되죠. 그리고 select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실행된 IP가 19680입니다. 그래서 select 클라이언트 포트가 5150, 다음에 서버 IP가 19680이, 다음에 다른 지금까지 구현한 모든 서버는 다 에코 서버였는데요. 이것은 제 구현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에코 서버가 아니고 그냥 리시브만 하는 서버입니다. 샌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elect 클라이언트를 실행할 때 어, 에코 서버가 아니니까 샌드만 하겠다는 뜻으로 마이너스 오라고 해줘야지 제대로 둘 사이에 통신을 합니다. 실행을 해보면 20번을 이렇게 샌드 했고요. 그다음에 IOCP 서버가 제대로 패킷을 받아서 정보를 출력을 했고요.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소켓을 닫으니까 서버가 세션을 종료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소스를 열어서 이 소스를 다 이해하려고 하셔야 되는데요. 챕터 5장까지 이해를 했으면 지금 영상 시리즈에서 설명한 모든 걸 거의 합쳤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이해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소스를 분석하는 일이 자기가 처음 이제 코딩해서 밑바닥부터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죠. 그리고 지금 이 같은 규모는 이제 규모가 좀 작은 편이라서 그나마 좀 쉬운데 실제로 여러분이 현업에 가서 뭐 게임 서버를 만진다거나 아니면 게임 클라이언트를 만지게 되면요. 덩치가 정말 큽니다. 그런 덩치 큰 것들의 내부 동작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뭐 잘 짜여진 코드도 있지만 뭐 잘 안 짜여진 코드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고요. 음,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플랫폼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덩치가 커서 이거를 한꺼번에 설명한다는 게 저도 참 힘듭니다. 그러고 이제 보여주려고 코드를 많이 다듬었기 때문에 처음에 작성했던 거로 치면 아주 형편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듬었기 때문에 그나마 좋아졌지만 여전히 다듬을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소스를 분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이제 큰 그림을 문서가 있으면은요, 그 큰 설계와 프레임워크를 보고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따라가고 기능별로 따라가고 뭐 일반적으로 파악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것을 추천을 하고요.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태블릿으로 그리려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 보면 그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 메뉴에서 뉴 다이어그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표준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나 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같은 걸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만드는 화면이 나오고요. 음, 클래스를 각각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의 상속 관계라든지 해부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 뷰 윈도우즈 메뉴에 보면 오브젝트 브라우저라고 있습니다. 브라우저로 상속 관계를 일단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려는 게 스레드 IOCP 프로젝트니까요. 클래스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K critical section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K critical section인데요. 베이스 타입은
없습니다. 그냥 단독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K 크리티컬 섹션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창에서 툴박스를 열어서요. 툴박스를 열어서 클래스를 드래그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클래스 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 만들려는 게 여기서 보면 K 크리티컬 섹션이죠. K 크리티컬 섹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크리티컬 섹션입니다. 상속 관계는 없고요. 그 다음에 K 크리티컬 섹션 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멤버가 m 언더스코어 PCS가 있는데 이것은 크리티컬 섹션을 랩핑한 거죠. 그 RAII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크리티컬 섹션에 대한 이제 락 오브젝트를 클래스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역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K 크리티컬 섹션 락 네. 클래스 이름이 보이도록 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K 글로벌 싱글턴입니다. 실제로 K 글로벌 싱글턴은 싱글턴을 만들려는 클래스가 K 글로벌 싱글턴을 상속받으면 되도록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C++ 언더스탠딩에서 이거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K 글로벌 싱글턴이라는 템플릿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그 클래스는 싱글턴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상속받는 목적은요. 그 클래스를 싱글턴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이렇게 이제 그냥 기능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속을 쓸 때는 그걸 믹스인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예, 상속을 쓰긴 썼지만 실제로 이제 상속의 개념을 그 상속을 그대로 이용한다기보다는 그냥 특정한 기능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상속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은 상속 관계 있더라도 표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K 글로벌 싱글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 글로벌 싱글턴 템플릿 클래스죠. 템플릿 클래스로 K 글로벌 싱글턴. 그 다음에 상속 관계는 상속 관계는 없습니다. 싱글턴 크리에이터 내부 클래스입니다. 이너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KIOCP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IOCP 있습니다. 물론 오브젝트 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고요. 소스를 열어서요. 직접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됩니다. KIOCP의 베이스 클래스는 K-스레드 매니저와 K 글로벌 싱글턴이죠. 아니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봐도 되고요. 베이스 클래스를 보면 K 글로벌 싱글턴과 K-스레드 매니저. K-스레드 매니저의 베이스 클래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KIOCP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IOCP입니다. 그리고 KIOCP 클래스의 베이스 클래스는 K-스레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K-스레드 매니저. 그리고 KIOCP는 K-스레드 매니저로부터 상속을 받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derived 클래스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add 해서 상속 관계니까 inheritance죠. inheritance 선택을 해서 베이스 클래스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상속 관계가 클래스 하이라키로 표시가 됩니다. 예, 정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IOCP 다음에 독립적으로 K 크리티컬 섹션, 크리티컬 섹션 락, 다음에 K 글로벌 싱글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KIOCP가 K 글로벌 싱글턴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싱글턴으로도 상속받으니까 실제로 그리려면 역시 인헤리턴스로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KIOCP 워커 스레드가 있습니다. KIOCP 워커 스레드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KIOCP 워커 스레드는 베이스 클래스로 K 스레드를 상속받습니다. K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KIOCP 워커 스레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K 스레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KIOCP 워커 스레드는 이네리턴스 관계가 있습니다. 이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K 스레드를 상속받는 KIOCP 워커 스레드 상속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K 스레드의 베이스 클래스는 없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K 오버랩드는 오버랩드라는 원래 윈도우 구조체가 있는데요. 그것을 그냥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요. 그 오버랩드를 만든 겁니다. 여기 보면 원래 오버랩드 구조체, 뭐 샌딩, 리메이닝, 그다음에 모드 버퍼, 윈속 버퍼라는 멤버를 가지도록 그러면 이제 오버랩드 주소를 넘겨주면 실제로 만들어진 객체는 K 오버랩드인데 이게 그 서브타입 프린시플에서 베이스 주소를 전달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K 오버랩드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단독 클래스니까 K 오버랩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K 오버랩드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K 오버랩드 구조체는 네, 지금 칸이 없어서요. 일단 오른쪽 버튼으로 계속 만들고요. 이 전체다가 보여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클래스 이렇게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K 오버랩드는 오버랩드를 상속받았는데 기본을 상속받았으니까 일단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 다음에 K 소켓이 있습니다. K 소켓은 non-copyable을 상속받았는데 이게 그 컨테이너에 넣지 말라는 뜻입니다. 복사 생성을 막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K 소켓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K 소켓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K-Socket Accept Thread가 있는데요. K-Socket Accept Thread의 베이스 클래스는 K-Thread입니다. 네, 그래서 K-Socket Accept Thread K-Socket Accept Thread가 있고 K-Socket Accept Thread는요. K-Thread를 상속받았으니까 add inheritance K-Thread 이렇게 되겠죠. 이런 관계가 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K-Thread의 베이스 클래스 넣었고요. 그 다음에 K-Thread 매니저 역시 베이스 클래스 넣었고요. 그 다음에 K-User가 있습니다. K-User의 베이스 클래스는 뭐 non-copyable 복사하지 말려고요. 컨테이너에 넣지 말라고 복사 생성자 막은 std non-copyable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K-User가 있습니다. K-Thread와 K-Thread 매니저는 이미 만들었고요. Thread와 Thread 매니저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K-User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User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저 관계는 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저 관계를 보면요. 스레드 매니저를 상속받아서 IOCP를 만들었고요. IOCP는 싱글턴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K 글로벌 싱글턴을 상속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K 스레드를 상속받은 K IOCP 워크 스레드 소켓 억셉트 스레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K 크리티컬 섹션, K 크리티컬 섹션 락, K 오버랩드, K 유저, K 소켓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른쪽에 몰아서 네, 이렇게 정렬을 해주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해부 관계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티컬 섹션부터 보면요. 내부적으로 크리티컬 섹션에 대한 포인트를 가집니다. 일단 무시하도록 하고요. K 글로벌 싱글턴도 싱글턴 피처 때문에 있는 거니까 무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K IOCP를 보면요. IOCP를 보면은 멤버가 3개가 있는데요. 크리티컬 섹션을 하나 가집니다. 그러니까 IOCP가 내부적으로 그 소켓 오브젝트를 컨테이너로 관리를 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크리티컬 섹션 객체를 하나 가지고요. 다음에 IOCP에 대한 핸들을 가지고 IOCP를 구현한 게 KIOCP거든요. 그 다음에 맵 소켓 오브젝트로 스탠다드 맵을 하나 가지는데 멤버로 per 핸들 데이터 키랑요. 그다음에 소켓에 대한 포인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have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분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association, aggregation, composition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차이점 뭔가 하면 composition은요. 그 클래스가 이 컴포넌트 없이 그 클래스가 존재할 수 없으면 그게 컴포지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클래스에서 타이어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타이어가 없이는 자동차가 존재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K 카는 K 타이어라는 클래스를 컴포지션으로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에 윙이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윙 없이도 자동차는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해부 관계인 거죠. 그때는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가 꽉 차 있고 비어져 있는데요. 비어져 있다면 없어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꽉 차 있으면은 이제 무조건 그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라이프 타임과 함께 클래스가 함께 소멸되거나 컴포넌트도 같이 소멸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소시에이션 참 애매한 관계인데 역시 해부 관계입니다. 해부 관계인데 라이프 타임과 상관없이 뭔가 참조를 해야 된다면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은 실제로요. 멤버로 가지면서 그냥 정보를 얻어올 목적으로 뭔가 있다면 어소시에이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클래스로 따지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요. 내부에서 드라이버 포인트를 그 세팅을 해주면은 드라이버가 있고 포인트가 없으면은요. 포인트 변수가 없으면 드라이버가 없는 상태로 관리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동차는 운전자를 가지는 게 맞죠.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요. 단단하게 묶인 애그리게이션과 컴포지션의 관계가 아니라 없어도 자동차 그 운전자가 없어도 자동차는 존재하거든요. 그때 관계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은 그냥 참조하는 클래스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어소시에이션 관계는 반드시 멤버가 아니더라도 어소시에이션 관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구현에서 보면 그 IOCP가 싱글턴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싱글턴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IOCP를 참조를 해요. 만약에 싱글턴이 아니라면 내부에서 IOCP에 대한 포인트를 유지하도록 그 클래스가 선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싱글턴을 쓴 바람에 포인트를 유지할 필요는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멤버 함수가 IOCP와 IOCP에 되게 의존적으로 동작한다면 그 둘의 관계는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어, KIOCP가 소켓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Aggregation, Composition, Association 중에 어느 것 같습니까? IOCP 예, 보면요. 예, 그러면 이게 라이프타임의 가능성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소켓 없이 IOCP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네,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소켓을 여러 개 가질 수 있지만 한 개도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접속이 일어나면 그제서야 소켓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관계는 해부 관계인데 해부 관계 중에 애그리게이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KIOCP는 K소켓을 해부어합니다. 둘의 관계는 애그리게이션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잖아요. 0개 이상 가질 수 있죠. 그래서 arity, 요 수를요, 1이 아니라 0, 5와 5일 때는 asterisk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K소켓과 KIOCP의 관계를 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네, 보기 좋게 글자가 보이게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IOCP는 K소켓을 여러 개, 제로와 뭐 가질 수 있구나. 그리고 없어도 되는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크리티컬 섹션 하나 가지는데요. 이 맵에 대한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그건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IOCP에서 관계를 뺐고요. 그 다음에 IOCP 워크스레드 보겠습니다. IOCP 워크스레드를 보면 멤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K스레드를 보죠. K스레드를 보면 네, 역시 멤버가 없습니다. 네, 됐고요. 네, IOCP 워크스레드는 네, K스레드. 네, K스레드를 보면요. 스레드 아이디, 그다음에 스레드 루프를 탈출하는 퀴트 이벤트 핸들, 그다음에 스레드 자체에 대해서 또 이벤트 하나 있습니다. 뭐 지금 요 소스에서는 안 쓰지만 스레드 이벤트 핸들, 그다음에 보면은 PK 스레드 매니저라 그래서 스레드가 자신을 가지는 스레드 매니저에 대한 포인트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어 관계인 거죠. 멤버니까 해부어인데 과연 자 스레드가 스레드 매니저를 가지는데요. 자, 이것은 왜 필요한가 하면 스레드 매니저가 스레드를 여러 개 관리를 합니다. 스레드 매니저에서 아직 스레드 매니저를 안 봤죠. 근데 각 스레드는 자신을 관리하는 스레드 매니저에 대한 포인터를 필요합니다. 뭐 매니저에서 그 매니저 자기가 속한 매니저를 알아야지 케이스레드에서 이렇게 뭔가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특히 IOCP 워크스레드인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IOCP 워크스레드에서 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관계가 뭐가 돼야 될까요? 케이스 레드는 해부 관계인데요. 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없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조를 할 목적인 거죠. 이때 이제 어소시에이션 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 레드는 케이스 레드 매니저를 어소시에이션 관계로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지금 네, 클래스 관계를 좀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요. 글로벌 싱글턴을 위쪽으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케이스 레드는 케이스 레드 매니저를 네, 어소시에이션 관계로 해부합니다. 네, 이렇게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케이스 레드 매니저를 보면요. 스레드 매니저를 볼까요? 크리티컬 섹션으로 스레드 컨테이너에 대한 크리티컬 섹션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백 스레드라 그래서 스탠다드 벡터에 케이스 스레드 포인트를 여러 개 가집니다. 그러면 케이스 스레드 매니저는 케이스 스레드를 여러 개 가지는 거죠. 자, 그럼 관계가 뭐가 될까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까? 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스레드 매니저는 매니저 안에는 스레드와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그리게이션이 되겠죠? 에그리게이션 관계로 스레드와 연결해 줍니다. 자, 그래서 보면 케이스 레드 매니저는 케이스 레드를 LET가요 여러 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케이스 레드는 자신의 관리자인 케이스 레드 매니저를 또 참조를 합니다. 네, 좀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아이고 네,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케이스 레드와 케이스 레드 매니저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IOCP 워크스 레드 했고요. 그 다음에 K소켓은 내부적으로 가지니까 간단한 구조체니까 일단 무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켓 억셉트 스레드를 보면요. 소켓 억셉트 스레드는 내부적으로 리스닝 소켓을 하나 가집니다. 그리고 접속이 일어나면 억셉트를 호출해서 소켓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유저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소켓 억셉트 스레드가 리스닝 소켓을 하나 가지고요. 그 다음에 m underscore pfn create user인데요. 실제로 이 create user는 뭔가 하면 유저를 하나 생성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저를 멤버로 안 가지니까 해부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클래스 관계도에서는요. 유저를 전달해주면 밑에서 구현될 베이스 포인트를 위에 상위 클래스에서 가져야 되니까 제너럴하게 구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콜백 함수로 전달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레드 매니저 소켓 억셉트 스레드의 코드를 보면요. 내부적으로 바인드 하고 나서 스레드 런에서 스레드가 돌다가 억셉트가 일어나면 억셉트 소켓이 리턴되고요. 리턴되고 각 억셉트가 일어날 때마다 유저를 하나씩 만듭니다. pfn create 유저를 호출하죠. 그러면 이게 실제로 뭘 하는가 하면 유저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켓 억셉트 스레드와 유저와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K소켓 억셉트 스레드는요, 유저를요, 네, 가지는 것도 아니고, 컴포지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계만, 레퍼런스만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KIOCP 워크 스레드는요, 잠시만요, 소켓 억셉트 스레드는요, 네, K소켓 억셉트 스레드는 어소시에이션 관계로 K 유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K 소켓 억셉트 스레드는 억셉트가 올 때마다 유저를 하나 생성하는구나. 내부적으로 멤버 콜백 함수를 가졌지만요. 네, 그렇게 동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유저를 생성한 다음에 그 유저가 가지고 있는 소켓을 얻어서요. 그 소켓을 방금 만든 소켓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뭐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유저마다 소켓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각 커넥션마다 유저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소켓 옵션을 세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소켓에 대해서 리시브를 시작해 줘야 된다 그랬죠. 리시브 데이터는 실제로 보면 WSA 리시브를 호출해서요. 리시브 이벤트를 받겠다라고
그 IOCP 포트에 등록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서 accept connection을 호출하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켓 accept thread는 됐고요. 그 다음에 K 유저를 보면 소켓을 하나 가진다라고 했죠. K 유저는 소켓을 하나 가집니다. 그래서 K 유저는 지금 소켓을 어떤 관계로 가져야 됩니까? K 유저는 유저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조건 소켓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컴포지션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프 타임을 관리를 같이 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컴포지션으로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요. 보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보통 이 객체를 직접 만듭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 만드는 객체를 세팅할 수도 있는데요. 내부에서 직접 만들어서 뉴로 만든 다음에 라이프트까지 관리한다는 얘기는요. 그리고 지금 non-capable 상속받아서 복사 생성자 없이도 지금 문제 없도록 일단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그러면은 K 유저는 K 소켓을 컴포지션 하는구나. 컴포지션 하는구나. 네, 그래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다 그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소스를 보면요, 이렇게 그 소스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은 기존의 IOCP 동작과 이렇게 연결시켜서요, 이 클래스 간에 어떻게 동작하는구나를 파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소스에서 KIOCP가 글로벌 싱글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글로벌 싱글턴으로 만들어진 객체가 몇 개 있는지 살펴보면요, 지금은 IOCP 하나뿐입니다. 그럼 KIOCP는 실제로 글로벌 싱글턴으로 구현을 하면 내부에서 싱글턴을 이렇게 직접 액세스를 해도 되는데요. 언더스코어 KIOCP로 접속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파일에서 찾기로 찾아보겠습니다. 전부 찾기요. 그래서 찾기로 찾아보면 IOCP 워커스레드에서 KIOCP를 접근을 합니다. 이것은요. 만약에 싱글턴이 아니라면 뭔가 멤버로 관리하든지 해서 참조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 말은요. IOCP 워크스레드가 IOCP를 어소시에이션으로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IOCP 워크스레드는 어소시에이션으로 KIOCP를 가리켜야 됩니다. 네, 파인드 리절트에서 그 다음 결과 보면요. IOCP 워크스레드가 IOCP를 계속해서 접근하는 걸 알 수가 있죠. IOCP 워크스레드는 스레드 업데이트 루프에서요. IO 통지가 완료가 되면 get queued completion status를 호출해서요. 입출력을 넣습니다. DWK에는 포 핸들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다음에 바이트 트랜스포드에는 전송된 바이트의 수가 넘어오고요. 그러면 실제로 IOCP에 on IO completed를 호출하고요. on IO completed 내부에서는요. 따라가 보면 이 DWK per handle 데이터로 실제로 어느 클라이언트인지 찾아냅니다. 여기 보면 지금은 이제 원래는 어느 클라이언트인지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 유저가 한 명뿐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키를 주면 키 소켓을 얻어내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구현되어 있고요. 실제로는 어느 클라이언트인지 유저를 관리하다가요. 키를 주고 유저를 찾아내는 루틴이 구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지금 맵이니까 그렇게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맵으로 구현되어 있으니까 요 키를 주면요. 유저의 소켓을 얻어내도록 하는 게 getSocket 오브젝트입니다. 유저를 찾아낸 다음에요. 다음에 그 오버랩드 구조체를 보고요. 리시브인지 샌드인지 판단한 다음에 소켓에 on receive complete, on send complete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on receive complete, on send complete는 가상함수이기 때문에요. 소켓을 상속받은 것 후에는 이제 소켓을 그 세션이 가지고요. 다음에 그 소켓에 대한 세션에 대한 가상함수를 호출해 주든지 아니면 소켓에 대한 가상함수를 호출해서 그 소켓 함수 내부에서 세션을 접근하든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클래스 하이라키 상에서요. 같은 레벨에 있는 것들만 참조를 해야 됩니다. 만약 상위 클래스에서 밑에 있는 클래스를 참조하게 되는 순간 그 클래스는 재사용이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소켓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on receive complete, on send complete를 호출해 준 거죠. 그래서 IOCP 워크스레드가 IOCP를 접근하는구나.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 멤버를 보면요. KIOCP에 보면 on IO completed라는 게 있습니다. on IO completed라는
보면 여기서 오퍼레이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오퍼레이션 on IO completed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n IO completed 함수 내부에서는 정의로 이동을 해보면은요, 해당하는 소켓을 유저의 소켓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소켓에 on receive completed 다음에 on send completed를 호출합니다. 소켓의 멤버 함수인 거죠. 그래서 소켓의 오퍼레이션 중에는 on send completed 그 다음에 on receive completed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KIOCP는 on IO completed 내부에서 해당하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찾아낸 다음에 그 소켓에 send receive에 따라서 on receive completed, on send completed를 호출을 해주는구나. IOCP가 소켓을 여러 개 가지니까 이 관계에서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따로 그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멤버와 클래스 하이라키를 추가해가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파악을 하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면은요,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소스의 디테일을 단계씩 이해해 나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전반적인 클래스 하이라키를 그려서 전반적인 소스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